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OX요. 자, 1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위반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1번이요. 자, 주민은 개발 제한 구역의 변경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의 변경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자, 그래서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주민의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주민이 이러이러한 법률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할 수 있죠. 도로 놔주세요. 뭐 공원 놔주세요. 그리고 뭐 하수 처리 시설 이런 거 계획해 주세요라고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하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일종의 특정한 단지를 정해서 단지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 내에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 지역을 개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죠. 산업유통 개발.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이제 주민이 이제 요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가 더 늘었는데요.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여기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주민이 위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 굳이 네 번째 거는 굳이 안 해오셔도 되는 게, 이 두 번째에서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그때의 계획에 대해서 주민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래서 특정한 어떤 용도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외울 때 이제 기지산 이렇게 외웠었죠. 근데 이것도 결국 지구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하고 겹쳐요.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인데 세 가지만 기지산만 외우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번, 2번 볼게요. 위반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이게 좀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는데,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절차를 했었죠. 절차를 했었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제한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맞는 내용이죠. 45일. 그리고 연장 30일이 또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 75일 내에 제한권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렇죠? 비용 부담시킬 수 있어요. 주민이 이런 거 요구했는데 비용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정권자가 이제 주민한테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28번 동안에 딱 2번 나온 문제예요. 28번 동안에, 올해 이제 29번째죠. 근데 딱 2번 나왔습니다. 근데 맞추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초조사를 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다 기초조사가 있었잖아요. 이 기초조사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 가장 많이 이제 기초조사를 하죠. 그러면 첫 번째가 토지 적성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해 취약성 분석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환경성 검토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에서 기초조사의 내용이에요. 기초조사할 때 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다 조사하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요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거죠. 토, 재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토, 재, 환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기초조사에서 요 세 가지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조사에서 요거 세 가지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외우느냐? 저 낚시 좋아하거든요. 도다리 혹시 잡아보셨어요? 봄에는 도다리가 최고죠. 예. 쑥하고 이렇게 같이 끓여 먹는데, 자. 도다리가 12m짜리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도다리가 12m예요. 자, 무슨, 약자인데 뭐냐면, 예. 예, 과감 없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작게 일단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지역에 도시 지역 내 이렇게 영역을 잡고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었고, 그러니까 계획 구역을 먼저 세우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그 도심지에 위치할 때 앞에 요 약자는 생략된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때. 첫 번째 도는 도심지예요. 도심지. 이 기초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진행한다 이 말은 특정한 지역을 도시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는 건데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이 도시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구역으로 작게 범위를 잡아서 이제 개발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게 범위를 잡아서 이제 계획에 들어가는데 그 범위를 잡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 지역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하려면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기초조사의 내용이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그리고 환경성 검토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약을 먹고 와가지고 자꾸 침이 말라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이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를 지금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하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생략 요건이에요. 지금 이거 하는 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초조사에서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예요.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요거 도다리 12m에서 총 4개밖에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해서 이제 먼저 기초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면 기초조사 생략하겠다.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들어가는데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면 이미 발달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두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딱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계법 말고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면 이 법을 신뢰를 해서 별도로 이 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데 조달이라고 썼는데 이거 2예요. 2%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그게 도다리에서 세 번째 리예요. 그러면 여기 나대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빈 땅이잖아요. 빈 땅은 개발하기가 쉽겠죠. 근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렇게 도시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빈 땅이 이 전체 면적의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작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땅을 대상으로 해서 별개로 여기 기초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범위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12m인데,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12m 이상의 도로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도로가 한 차선이 몇 미터예요? 4m짜리잖아요. 4m. 그러면 이게 12m면은 이게 3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큰 도로에 대한 건설 계획이 없다. 이 말은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를 개발할 개발을 이 사람들이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2m 이상의 도로 건설 계획이 있어야 이게 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12m가 안 된다면 굳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이 12m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기 리는 2%예요. 리. 그래서 도달이 12m. 제가 잡은 도다리가 12m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요. 그럼 1번부터 읽어볼게요. 2번에. 자, 1번에 보면 2번이요.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여 하는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자, 1번 보면 1번 빼고 2, 3, 4번 먼저 볼게요. 2번 볼게요. 당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요거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초조사에서 토지 적성 평가, 재해취 적성 분석, 환경성도 생략할 수 있다. 2%. 자, 2% 이게 먼저 나온 거고요. 세 번째 볼게요. 당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요 네 번째예요.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 네 번째. 그리고 그래서 요것도 환경성 검토까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4번, 4번이요. 당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됐다. 지금 주어가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주어가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자, 그리고 자, 다섯 번째 보면 당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첫 번째죠. 도심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다 기초조사에서 요 세 가지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도달이 12m는 생략할 수 있다. 공통적인 겁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28번 동안에 2번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우리 도달이 12m만 알면 그냥 끝난 거죠. 세 번째 볼게요. 자, 3번도 유사 문제인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초조사의 내용이 토지 적성 평가, 재해취 적성 분석, 환경성 검토인데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금 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다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2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2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이랬으니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문제죠.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도달이 12m 찾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보면 개발지형구역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 이거 아니죠. 자, 요거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예요. 토지 적성 평가. 굳이 이것까지 안 외우셔도 되는데 나는 90점 이상 맞겠습니다 하면 외우세요. 자, 첫 번째 기억은 토지 적성 평가를 토지 적성 평가가 생략 가능한 경우예요. 토지 적성 평가가 생략 가능한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이것도 토지 적성 평가가 생략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토지 적성 평가가 생략이 가능한 경우예요. 기억하고 니은요. 조심하실 건요. 여기 니은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니까 이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명문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올 때 생략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 니은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이거 아닙니다. 다른 법률을 말할 때 이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혹시 또 도만 외우셨는데 도시개발법 이거 도다리의 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니까 잘 보시고. 디귿이요.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죠. 도달이 할 때 리죠. 12m에 2%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토지 적성 평가, 재해취 적성 분석, 환경성 검토 세 가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어려운 겁니다. 딱 2번 나왔어요. 자, 그래도 외우셔서 맞추세요. 도달이 12m만 외우시면 되니까. 자, 다섯 번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물어본 게 우리가 국계법에서는 계획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계획을 묻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입안권자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물었어요.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기공의 협심
자, 해가지고 우리 순서 쭉 했었잖아요. 기공의 협심 결렬 해가지고 쭉 했었는데,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 듣는다. 맞는 거고요. 두 번째요.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지금 타당성 여부는 무조건 5년이죠. 5년마다 지금 재검토하고 정비합니다. 그게 틀렸고,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고시는 날부터 5일 후에 뜬금없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자, 이 5일 후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자,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아니죠. 부담시킬 수 있다. 우리 아까도 좀 전에 본 거예요. 부담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의 실효일자 및 실효 사유,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4번 안 했어요? 아, 네. 자, 4번. 국토의 계획 및 영향을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제가 이제 기침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 겨울에는 겨울 되기 전에 수술을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렇게 많이 맞았나 봐요. 많이 맞았는데 여기 코를 많이 맞아요. 저 복싱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코뼈가 잘못 굳었대요.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말을 많이 하고 하니까 속에서 이게 아무튼 가끔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침하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별 희한한 검사를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수술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예,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약을 먹기로 했어요. 약을 먹는데 아침에도 지금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약 먹고 올라왔거든요. 어저께는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어저께 이제 아침이죠. 어저께 아침에도 이제 그 약을 먹고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약을 먹고 이제 도로를 탔어요. 도로를 탔는데 자유를 탔는데 술 먹고 운전하는 것보다는 저는 술 먹고 운전하지 않는데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더 심한 거예요. 이게 막 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가지?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약이 생각보다 독하더라고요. 항히스타민제인가? 찾아보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섞어 먹었더니 막 어저께 막 그래가지고 오늘은 운전하고 올 때는 먹지 말아야 돼가지고 와서 먹었거든요. 와서 먹었더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도시군 관리계획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용용 기도지가 결정된다. 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용도 지역이었죠.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용도 지구. 그렇죠? 세 번째는 용도 구역. 용도 구역.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기반 시설의 설치. 다섯 번째는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여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용용 기도지 이런 걸 외우시는데 여기 용도 구역 안에 또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용도 지구에도 여기 9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도 구역 안에 5가지가 있는데 자, 개도시 수입이었죠. 개도시 수입 해서 용도 구역 안에, 그러니까 용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있죠. 자,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다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렇죠. 네. 이걸 결정할 때도 이게 용도 구역 안에 속하는 건데 용도 구역 안에 속하는 거는 개도시 수입 외우세요. 5가지입니다. 개도시 수입. 이걸 결정할 때도 다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빼고 없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없는 거. 이거 없는 게 이거잖아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1번이네요. 그렇죠? 시가화 조정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왔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였어요? 어떤 거였죠? 정의가 뭐예요? 정의를 조금 외우셔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외우세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었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게 이제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개발밀도 관리 구역.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오래된 도시 서울 가면 뭐 이렇게 뭐 가회동이나 뭐 이런 데 좀 오래된 도시들 있잖아요.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집 한옥 같은 한옥 모양의 이렇게 뭐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굉장히 좁죠. 도로가 좁은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오래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 도시를 개발하려면 처음에 이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를 넓혀줘야 되잖아요. 유통이 이제 확보가 돼야 뭐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어떤 물류시설이 지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도로를 넓혀줘야 되는데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안에 건물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고 도로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건물이 기본적으로 다 차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넓혀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 지역은 개발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로를 넓혀주는 게 일단 도시를 확장하기 위해선 도시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선 도로가 가장 기본인 건데 이미 건축물이 꽉 차서 도로라는 이런 기반시설 자체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건축률과 용적률을 이 지역에선 제한을 하죠. 건축물 짓지 마세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건축물 짓지 마세요. 이미 지금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건축물 지어서 사람 많이 모으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다. 자, 그래서 5번까지 한 거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6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요거 지금 6번에 1번이요. 맞는 내용이죠. 자, 우리 여기 어디 갔지? 지웠나? 아까 지웠나요? 여기 주민의 입안 제한. 여기 세 가지가, 여기 네 가지 이렇게 있었죠. 지금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뭐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한한다는 거예요. 주민이 입안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한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뭐 광역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입안 제한 못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제한할 수 있다. 1번 맞고요.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아니죠.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뭐였어요? 지금 수시, 그렇죠. 수시만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면 된다. 자, 일단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이 사람이 땅 파고 공사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땅 파고 이제 건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어요. 이 시가화 조정구역 내에서 이제 땅 파고 건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이미 땅 파고 공사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공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미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잡히기 전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공사를 진행한 자를 우리가 기득권자라고 해요. 기득권자.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권리를 취득한 자, 이런 자는 3개월 내에 3월 내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공사 계속하시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수시는 3월 내 신고한다. 수시는 3월 내 신고한다. 이렇게 됐었죠? 다시 보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로도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자가 이렇게 이미 이 공사했는데 지문에 따르면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고서 공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허가 받고 땅 파고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가 배울 건 이제 수시죠. 수시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한다. 자,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맞는 얘기죠.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지정권자는 이제 국장이죠. 결정권자 국장이에요. 네 번째,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공원, 녹지, 유원지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이걸 이제 공간시설이라고 하는데 공간시설이면서 동시에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하나의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들이에요. 그러면 공원, 녹지, 유원지 이게 공간시설인데 동시에 기반시설이에요. 이런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 용용용 기도지 할 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하수도라든가 이런 거, 하수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할 때는 기반시설로 잡혀 있어야 된다. 기반시설로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 4번도 맞고요. 5번째,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외우세요. 맞습니다.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보상,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이 필요한 경우,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 도시군 관리구역 내에서 약간의 것을 변경하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세 번째가 우리 지문에 나온 거죠.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 자,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 이렇게만 외우세요. 그래서 이 3가지의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하고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 세 번째는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도시지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할 때 토지를 가장 크게 나누는 단계잖아요. 토지를 가장 크게 나누는 단계인데 주민이 거기까지 나서서 오지랖으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도시지역 축소, 여기에는 이제 큰 자들이 이제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민들 나서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국가안보니까.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 이게 이방권자나 결정권자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경미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 빼버리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이건 큰 자들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 참여 배제한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국경에 국경이 축소됐다. 국경이 축소됐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이니까 이게 단어를 다 몰라도 이렇게 특정한 단어만 사실 기억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국경이 축소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은 생략할 수 있다. 국경 축소예요. 그리고 7번째요. 국토의 계획 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뭐예요? 또 나왔네. 이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용도 지역을 우리가 요 앞에가 지워졌는데 요 앞에 지금 용용용 기도지. 요거 결정하는 게 뭐였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그 용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거 다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부터 볼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맞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또 나왔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이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 없어요. 용용용 기도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니은 아니고 디귿.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저기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을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이것도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만 빠지는 거죠. 제가 이거 해설제 답 이렇게 박스로 처리해가지고 나갔나요? 네. 답을 따로 표기를 안 해가지고 네. 8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겁니다. 1번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거 많이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법에서는 다 다음 날인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금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다음 날이에요. 자, 두 번째,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는 얘기죠? 용용용 기도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세 번째,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지금 여기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지산, 지였는데 요 지구단위 요 네 번째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지역. 자, 요거는 요 네 번째는 두 번째 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기지산 이렇게 외우시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지금 8번에 3번도 맞는 얘기고 네 번째요. 8번에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가장 큰 계획에 아래 동생들은 따라야 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부합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했었죠? 네, 맞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기본계획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진행하면서 동시에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한꺼번에 위반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9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아까 이것도 나왔죠. 자, 지금 공사에 이미 착수했어요. 자, 뭐 허가를 받았건 허가를 받지 않았건 일단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자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자가 있다면 이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보면요. 1번이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이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랑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땅 타고 여기 이제 공사에 들어갔는데 이 땅이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그럼 그 경우에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파고 공사를 먼저 한 거고 나중에 이게 지정이 된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런 경우에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하시오. 수시는 3월 내 신고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그럼 국장이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입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아니죠. 부담시킬 수 있다예요. 그렇죠?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데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미리 또 협의해야 돼요.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국장이 결정한다? 아니죠. 수산이니까 물이니까 해장이, 그렇죠. 해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아니죠. 지형도면은 고시한 날부터.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10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이거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한 거고 틀리셔도 돼요. 이걸 우리가 전에
전달에 배웠던 이 두꺼운 책 있잖아요. 두꺼운 책에 보면 거기에 어떤 거 가능한지 쭉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거 나오면 하나 틀리셔도 돼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 틀리셔도 되는데, 자, 볼게요. 그럼 아파트는 어디다가 지을 수 있느냐? 그냥 지금 외우세요. 제2종 전용주거. 제2종 전용주거 하고요. 제2종 3종 일반 주거입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제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에도 지을 수가 있어요. 상업지역에도 지을 수 있는데 유통상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자, 유통상업지역은 제외가 된다. 자, 그리고요, 준주거, 그리고 준공업. 요 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요 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제2종 전용주거인데, 우리가 전용주거는 제1종과 제2종이 있었죠. 그럼 제1종은 뭐였어요? 단독주택. 그렇죠. 제2종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이 아파트죠. 그래서 제2종 전용주거는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종, 3종이 있는데 제2종은 뭐였어요? 중층주택. 그렇죠. 3종 주택은 중층이나 고층.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일반 주거라고 하는 거는 편리. 이 전용 주거 다음에 이제 이 전용 주거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었고 일반 주거라고 하는 거는 주거 환경이 편리한 지역이었죠. 편리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보면 제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층이나 고층주택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해도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자, 우리가 전용 상업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근린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유통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요것만 빼고, 나머지 상업지역은 다 그 아파트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준주거하고 준공업. 이제 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준주거라고 하면 주거 지역에 이제 알파가 있다. 알파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준공업도 공업 지역에 뭔가 알파가 있어요. 이 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무 기능하고요. 업무 기능을 말합니다. 사무 기능과 업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이제 준주거, 준공업 지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면서 사무나 업무 기능이 있다. 공업 지역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면서 사무나 업무 기능이 있으면 이게 준공업 지역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에도 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는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내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이 되겠죠.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것은 4번. 자, 4번이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상업지역이 있었고, 우리 상업지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중심상업지역이 있었고, 자, 일반 상업지역이 있었죠?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이 있었죠?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아파트 못 짓는 거는 이 유통상업지역. 여기에는 아파트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중심이나 일반이나 근린, 요거는 된다. 여기는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1번이요. 그래서 10번 틀리셔도 됩니다. 11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닌데, 자, 우리가 준주거라고 하면, 자, 주거 기능과 그리고 사무, 업무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준주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온 게 준주거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걸 물었어요. 사무나 업무 기능이 있는데 고물상이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격리병원, 뭐 정신병 이런 거, 저기 혹시 곤지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저 무섭다고 해서 봤는데 안 무섭더라고요, 별로. 예. 여기 격리병원 나와서. 자, 그 격리병원이 있으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고물상이나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탈락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3번이죠. 일반 숙박시설. 자,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정답은 4번이거든요.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m 미만인 것, 이런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번 같은 경우도 준주거 지역인데, 사무나 업무 기능인데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겠죠.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4번입니다.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여기 1000m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겠죠. 바닥 면적이니까. 자,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요게 답이 되고요. 그냥 요거는 그냥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2번도 굉장히 이런 문제 내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거기부터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하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을 말합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그냥 외우세요.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여기 보면 여기 일종 빼었는데, 자, 일반 주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편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랬죠. 뭐 기숙사, 고등학교, 양수장, 단독주택 이렇게 있는데 뜬금없는 게 1번하고 4번이에요. 그렇죠. 양수장은 그 양수기를 설치한 지역을 양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수장의 정의는 그 평지보다 원래 지대가 낮아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양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 퍼올리는 거 있죠. 우리 건축법이나 농지법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물을 퍼서 이쪽으로 이제 물을 보내줄 수 있는 곳. 이걸 이제 양수장이라고 그래요. 양수장. 그래서 1번 동물 미용실하고 양수장 이건데 답이 이게 1번이거든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건 좀 외워주세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양수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양수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틀리셔도 돼요. 이런 거. 자. 그리고 13번이요. 자, 13번부터는 이제 용적률 나왔는데 우리 용적률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다 써야 되는데. 자, 우리 서브노트에도 나와 있고요. 용도 지역에서 컴페어라고 용적률 한번 해볼게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이라는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은 자, 크게 지금 어떻게 나눕니까? 도시 지역이 있었죠. 크게 도시 지역이 있었고요. 도시 지역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지역이 있죠. 관리 지역이 있고요. 농림 지역이 있고요. 이제는 이거 외우실 때 됐어요.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해서 크게 도관, 농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크게 용도지역은 네 가지로 나눈다. 무슨 말이냐면 용도지역은 아까 큰 자들이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국토를 쪼개가지고 이쪽에 만약에 서울이라고 보면 도시일 테니까 도시지역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쪽은 좀 애매하니까 자, 일단은 뭐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관리지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평지니까 농업지역 해서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산지가 많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국토를 크게 네 가지로 쪼개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용도지역이에요. 그래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시지역은 다시 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공업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녹지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 상, 공, 녹 또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리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보전 관리, 그렇죠.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농림 지역은 세분이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세분이 안 됩니다. 주거 지역은 또 어떻게 나눕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은 몇 가지예요? 네 가지. 그렇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아까 상업지역에 아파트 들어올 수 있는데 유통상업지역만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막 물류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아파트까지 있고 사람 많으면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아파트 유통만 빼고 다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했었고요. 그래서 전일준, 중일육군, 그리고 공업지역은 또 세 가지가 있죠. 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녹지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녹지지역은, 이거 칸이 너무 적은데? 잠깐 이거 쓸게요. 관리지역은, 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되고요. 녹지지역은 세 가지가 되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해가지고 총 세 가지예요. 이제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외우실 때 조금 힘든데 그냥 한번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용 같은 경우는 또 1종, 2종이 있고 일반은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전용 주거는, 전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였어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 일반 주거 지역은요. 주거 환경이 편리한 지역. 그랬었죠. 여기 전용의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그래서 아까 전용 2종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 했었죠. 일반 주거는 자 1종은 뭐예요?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층, 고층. 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일반 아까 2종, 3종에 여기에 아파트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아파트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 한번 해볼게요. 건폐율. 자, 우선 이제 건폐율 먼저 보죠.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서 이 바닥, 이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자, 이걸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했었죠.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의 높이, 몇 층 올라갈 수 있냐. 이거 차지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건폐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용은 50. 전용 1종은 50. 전용 제2종은 50. 그러면 일반은요, 60, 60, 그리고 50. 그렇죠. 주는 70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딱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상업지역은 어떻게 돼요? 90. 일반은 80. 유통은 80. 근리는 70. 예, 그렇죠. 예. 9887. 이렇게 보시고. 공업지역은요? 70. 일반은 70. 준공업지역은 70.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요? 20, 20, 20. 네, 그렇죠. 그리고 보전관리가 있죠. 여기 보전관리. 보전관리는 얼마예요? 20. 생산관리는 20. 계획관리는 그렇죠. 얘만 40이죠. 얘만 40이고. 자, 그리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20.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20. 자, 다 외우셨네요. 그러면 이제 건폐율이고 용적률 볼까요? 용적률. 용적률을 보면 자, 얼마입니까? 전용 1종은 그렇죠. 100, 150. 그렇죠. 여기 200. 일반 1종이에요. 자, 200, 250, 300. 그리고 여기 준 얼마예요? 500. 그렇죠? 그럼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요? 1500.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1300.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1100. 여기 다 200씩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근린상업지역은 얼마입니까? 900. 그렇죠?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나오고. 공업지역은 얼마예요? 300. 그렇죠?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은 350. 여기는 400. 해서 이쪽 파트는 이제 50씩 증가된 거죠? 이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있죠? 얼마예요? 보전녹지? 80. 생산녹지는 100.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얼마예요? 100? 그렇죠. 100이죠. 80, 아니죠. 80, 100, 80, 100, 그 다음에 80이죠? 100이에요? 80, 100 맞아요. 80, 100, 100, 그 다음에 80이죠? 여기가 80, 그리고 100. 80, 100, 100, 80, 80, 100, 100. 그리고 지금 보전관리가, 보전관리가 맞는데? 보전관리 80인데? 80. 요거 안 썼구나. 네. 자. 80이 두 번 나오죠? 80, 그리고 100. 이렇게 된, 계획관리 이렇게 끝났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80이죠? 자, 80 해가지고, 우리 용적률. 그래서 80, 100, 100, 80, 80, 100. 자, 칸을 잘못 나눈. 이런 순서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부터 볼게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 지역은 14번이요. 건폐율이 제일 큰 거. 자, 준주거 지역. 근데 준주거 지역 얼마예요? 70. 준주거 지역. 지금, 여기, 준주거 지역. 이거 70이죠. 준주거 지역은 70이에요. 준주거 70이고. 일반 상업 지역은 얼마예요? 80. 그렇죠. 80. 근린 상업 지역은 얼마입니까? 70. 여기 근린 상업 지역은 요거 70이죠. 70. 자, 그리고 전용 공업 지역은 얼마예요? 70. 전용 공업 지역도 여기 70. 70이고. 자,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얼마예요? 50. 그렇죠. 지금 50.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제일 큰 거 2번이겠네요. 일반 상업 지역. 자, 15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얼마예요? 제2종 전용 주거 지역? 50. 50이죠, 50.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요? 60. 60. 준공업 지역은 70. 70. 계획관리 지역은 40.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 찾으시면 되고. 1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령상 도시 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옳게 나타난 것은, 자, 지금 도시 지역 자체를 물었어요. 도시 지역 자체를 물었는데, 지금 보면, 도시 지역 자체를 물은 거죠. 여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저희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세트로 물어본 거예요. 보존 녹지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은 300에서 400까지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물어본 거죠. 세트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게 지금 900부터 1500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공업지역은 300에서 400까지 있는 거고, 녹지는 80에서 100까지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최대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지금 제가 잘못, 자, 용적률, 건폐율 얘기했구나. 자,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물었는데, 거기 5번 보면은 녹지 같은 경우는 20%죠. 그리고 근생 같은 경우는 70이고, 지금 생산 녹지 같은 경우는, 생산 녹지, 여기 녹지 지역은 여기 이쪽 물었으니까. 자, 여기는, 이제 녹지 지역은 다 20이고, 그리고, 근생 같은 경우는, 근린상업지역 5번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뭐 70, 여기는 이제 70에서 90까지, 상업지역은 이제 70에서 90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공업지역은 다 70이고, 지금 건폐율에서 다 70. 그래서 상업지역은 지금 70이고, 그리고 거기 근린은 아까 70인데, 유통상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유통상업 지역은, 요건 80이죠? 그래서 70에서 90까지 이렇게 존재하니까, 유통은 80이고, 그래서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찾으면, 이것도 이제, 그래서 요거 그냥 표를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표를 이제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7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이제 표 물어보는 거죠. 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용적률 물었어요. 용적률. 자, 준주거 지역은 얼마입니까? 준주거 지역. 500이죠, 500. 여기.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이거, 500입니다, 500. 준주거지역 500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준공업지역 있죠.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얼마예요? 공업지역 가운데, 이제 준공업지역 400. 400. 자,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은 얼마예요? 공업지역 가운데 일반공업 350. 350. 자,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 3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찾아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표를 이걸 그냥 외우셔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18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저축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지금 편리를 물었어요. 편리를 물었으니까 뭐예요? 지금 저층이래요. 그래서 이 편리를 물었으면 일반 주거 지역이죠. 일반 지역인데 저층이면 일종이죠. 일종.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제2종 전용이 아니라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됩니다. 자, 두 번째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자, 준공업 지역이 아니라 일반 공업 지역이에요. 일반 공업 지역. 환경을, 자, 우리가 공업지역에서 전용공업지역은 뭐였냐면,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건 매연이 아주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연기가 많이 나는데. 자,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매연은 안 난다고 설명했어요. 매연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공업지역에다가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세탁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이제 준공업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 지문 보면, 지문에서 거기 18번에 2번에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매연 안 난다 이런 얘기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지금 준공업 지역이 아니라 일반 공업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맞고요. 세 번째, 공유수면 매립이, 이건 오늘 할 건데, 공유수면 매립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 지역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틀렸고요. 자, 여기에는 어떤 그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다 결정하게 돼 있죠.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자, 공유수면 매립지를 했어요.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합니다. 이렇게 찰랑찰랑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육지라는 거예요. 자, 육지라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두 개의 지역에 걸친다 그랬죠. 두 개의 지역으로 걸치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육지인데 여기 이제 도시 지역이라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고 요 두 번째 땅이 이제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바다 쪽을 이제 메꿔서 땅으로 써보겠다 해갖고 요 지역을 이제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유수면 매립지예요.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를 매립했다 이런 얘기죠. 요 노란색 부분을 이제 매립을 했는데 뭘로 써먹으려고 여기를 매립했느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땅에 대한 이용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계획이고 이용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입안하고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라는 세 가지의 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 이 파트는 지금 출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도시군 결정 계획에 대한 특례라 그래서 입안과 결정과 뭐 이런 것들이 생략되는 그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이렇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두 개의 지역에 걸쳐서 지금 매립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지정 목적이 다르면 그 지정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서 입안과 결정과 고시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난번 텀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자,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 지역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데 이거 다 틀린 거고, 자, 지정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매립을 하려면 이 별개로 법률을 정한다는 거죠.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 일반인에게 또 알려야 된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자, 네 번째, 도시 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 자연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지금 보면 용도 지역을 이렇게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정을 해서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했었죠. 행위를 제한하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땅이 이렇게 나대지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어떤 건지 용도 자체가 아예 지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용도 지역을 나눌 때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경 이렇게 나누는데 아예 땅 자체에 아무런 적용 제한이 없는 땅이에요. 이런 땅에 대해서는 뭘로 보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그냥 보는 거죠. 일단 개발을 시키기 전에 보존하는 걸로 가자라고 해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봅니다. 자연환경 지금 그래서 제가 문제 잘못 봤죠. 용도 지역 지금 보면 제가 설명 잘못했어요. 문제하고는 요 설명은 맞는데 뭐냐면 용도 지역 자체가 결정되지 않으면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를 뭐가 나왔냐면 도시 지역까지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까지는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이 지역이 주거인지 상업인지 공업인지 녹지인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뭘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보존 녹지로 가는 거죠. 보존 녹지 여기. 보존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 녹지가 아니라 보존 녹지에 관한 규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까지는 결정을 했는데 그 지역이 주거인지 상업인지 공업인지 녹지인지 결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일단 이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면 보존 녹지 지역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19번이요. 5번이죠. 하나의 대지가 도시지역과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요.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고도지구가 다 이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고도지구는 최강이야.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볼게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자,
어떤 일단의 땅이 있는데, 일단의 땅이, 지금 반은 녹지 지역이고요.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이쪽은 이제 녹지 지역이고요. 이쪽은 녹지 외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녹지 외의 지역인데, 요렇게 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요게 대지가 딱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건축물이 요렇게 들어와 있어요. 요게 이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 딱 있는데, 지금 고도지구가 어떻게 설정됐냐면, 자, 우리 어떤 지역 위에 지구가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고도지구가 이렇게 설정됐다는 거예요. 고도지구가 이렇게 설정됐다. 그러면 요 건축물과 요 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당연히 고도지구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 거니까, 이쪽은 이제 고도지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고도지구가 이렇게 걸쳐 있으면 고도지구를 벗어난 요 땅, 나머지 땅, 여기에도 당연히 고도지구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 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도지구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지구가 끼면 최강, 다 고도지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도지구가 최강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5번 맞는 설명이고요. 19번이요. 자. 19번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이요.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자, 요거 이제 요거를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할 그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외우세요. 외우는데 이게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도시지역이 축소된 경우에 이걸 이제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 자체를. 경미한 사항이어서, 자, 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경우에도 지금 그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정이 해제되면, 자,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끝에 본다가 틀렸어요. 그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어떤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요.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면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해제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해제라고 하는 거는 소급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소급 무효하는 게 해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지정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뭐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지정을 했다가 이걸 풀어줬다는 거예요. 다시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다가 아예 안 할래 라고 해가지고 해제를 하게 되면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관리지역이었는데 이제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관리지역이었는데 얘를 바꿔가지고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해제를 시켜버리면 원래 관리지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관리지역으로.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그러니까 원래 관리지역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해제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 관리지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거는 공사를 안 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를 택지개발지구,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는 이따가 배울 건데,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면 도시로 봅니다. 그냥 바로 도시로 봐요.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다면 이미 어떤 걸 이제 공사를 해서 완성을 했다는 거죠.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형수술을 했어요.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제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해제한다 그래갖고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죠. 성형수술 할 거야 라고 계획만 세웠다가 그냥 안 했다, 실행하지 않았다, 이러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랑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성형수술 해야지라고 계획 세워놓고 실제 성형수술 했어요. 성형수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럼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됐는데 해제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거 얼굴로 돌아갈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단어는 완료죠. 키워드는 이제 완료고요. 완료가 되면 환원된 것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지정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에요. 외우세요. 어차피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지만 많이 나오니까 외우세요.
그리고 농지법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네 번째,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으로 나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는데, 도시지역으로 결정해놓고 다시 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결정할 때에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고요. 자, 다섯 번째,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제 아까 한 번 더 나온 거죠.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보존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용도지역 자체가 미지정된 경우가 있어요. 용도지역 자체가 아예 미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 환경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땅이 있는데 이 지역 땅이 뭔지 아무것도 이제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땅을 뭘로 보느냐? 이 땅을 아까 우리 뭘로 봤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그랬죠? 용도지역 자체가 미지정이 됐다. 도시인지 관리인지 농림인지 그 자연환경 보전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겠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지역까지는 결정을 했어요. 도시지역까지는 결정을 딱 지었어요. 여기 이 지역은 도시야 라고 해서 도시지역으로 결정했는데 도시 다음에 주거인지 상업인지 공업인지 녹지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지역까지는 결정을 했는데 미세분했다. 나누지 않았어요. 미세분한 경우에는 뭘로 봅니까? 아까 나왔던 거 보존 녹지. 우리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는데 녹지 안에 보존 녹지가 있었잖아요. 보존 녹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보존 녹지 지역으로 봅니다. 보존 녹지. 보존 녹지로 보고요. 자, 그리고 관리지역으로 왔어요. 관리지역. 세 번째는 이제 외우실 게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까지는 지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도시지역으로 결정하고 어떤 지역이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은 관리지역이다. 동시에는 안 되겠죠. 자, 어떤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관리지역으로 결정을 했어요.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관리지역까지 맞는데 이게 과연 보존관리인지 생산관리인지 계획관리인지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뭘로 본다? 보존 관리에 관한 지역으로 본다. 그래서 보존 관리지역으로 본다는 거죠. 보존 관리지역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는 외우세요. 요 세 가지는 외우세요. 자, 용도지역 자체가 미지정됐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도시지역까지는 지정했다. 근데 미세분됐다. 그러면 보존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까지는 지정했다. 그런데 미세분했다. 그러면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보존이 다 들어가는 거죠. 셋 다 보존이 들어가는데, 자, 잘 나오니까, 자, 외우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난주 배웠던 거 한번 조금 더 보고 이제 수업하죠. 예.